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철 변호사에게는 사실은 서울구치소의 그 삼부토건에 뭐 삼부토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기업의 어떤 그 관계인이 수감 중이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철 변호사에게 로비를 좀 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대목도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김용현 처장은 사실 작년부터 떠돌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예요. 저도 들은 거는 네. 떠도는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용현이 뭐 구명 로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주로 정치권에 떠도는 네, 얘기라는 정치권, 거죠. 네. 물론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용현 처장은 부인하고 있죠. 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인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하거나 정상적 반응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어요. 예. 여러 떠도는 얘기 예. 중에 하나였어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다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 당사자 다 부인하시더라도 떠도는 네. 얘기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떠도는 얘기라는 걸 전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성근이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승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뻗친 것 같고 네. 그 뻗쳤을 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명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한 명한테만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방팔방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예. 연결돼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예. 사람들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 여러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현도 하나의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이 근무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측했을 땐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라인인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격노하고 네. 그렇게 전화 걸면서 챙기고 내가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안 된 거야 하면서 막 챙기고 하게 된 것 같고 그 라인 중에 또 그렇게 그 대통령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녹취록 드러나고 있는 이종호였을 것이다. 그래서 네. 특히 이종호는 대통령 직접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V2 네. 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왔던 거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관계도를 좀 종합 정리를 해보면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있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치기로 했던 작년 6월 1일에 네. 그 멋쟁 해병의 멤버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제보 변호사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누구죠? 이종호 씨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경호처 간부라고 알려진 송모 씨,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현직 경찰, 뭐 사업가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실제로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진 사람은 송모 씨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도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송모 문자 씨한테도 받았다. 부탁을 한 거죠. 송모 씨한테도 부탁을 한 거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모 씨가 이한테 부탁을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송모가 이종호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V? 이종호 쪽에서 올라가는 건 V2로 보는 V2. 거고. 예, 이 V2가 그다음에 송모가 또 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임성근이 직접이든 해서 예. 또 움직일 수 있었던 라인이 예. 김용현.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김태효 처장 얘기 김태효 처장도 또 나와요. 시나리오 예. 여러 시나리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돌리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연을 통해서 예. 부탁할 만한 사람들 네. 다. 그다음에 뭐 현역은 아니었지만 대통령과 친한 대통령 뭐 고모 변호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네, 고모 변호사. 전방위로 움직였을 있겠죠. 뭐 로비를 그러면 구명을 한 사람한테만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전방위로 다각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라인이 유효해서 했나. 대통령 귀가 움직인 움직이냐.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쪽 라인이 더 셌을 거다. 그쪽 라인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그 최혜병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처음에는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죠. 7월 28일 날. 그렇죠. 그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바뀌고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가 시작이 되면서 8월 2일 날 입첩 보류와 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번 경북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 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 자체에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 귀가 움직인 게 맞는데 거기에 핵심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종호 핸드폰을 좀 열어보든지요. 네, 아니면 그 송모 씨라는 사람 핸드폰을 좀 열어보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임성근은 아마 여러 사람한테 했겠죠. 예. 여러 사람한테 막 부탁하고 막 찾아가고 했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면 공수처가 이종호 씨에 대한 또 송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하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집회에 나가서도 발언했는데 공수처가 네. 지금 속 시원하게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들려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들은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일부를 예. 그때 이제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서 왔을 때 제가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린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네가 막아줘. 예, 그게 공수처장의 역할 아니겠어? 예. 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 내 외부에서 압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외부의 압력이라는 게 어디로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어디서 뭐 하느님이 압력 행사하시겠어요? 뭘? 청구는 아닐 거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이러저런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실체가 지금 드러나진 않았으니까요. 저도 얘기를 듣고 네, 우려를 할 만한 얘기들이 자꾸 도니까 네, 어차피 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수처장한테 제가 전달하면서 이런 풍문이 있다. 네가 한번 살펴봐라. 오동훈 처장 그때 어떤 태도였습니까? 의원님? 살펴보겠다고 했죠. 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저한테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 봐서 예. 공수처의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예.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앞서 그 말씀 드렸던 그 제보 변호사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4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공수처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사검사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뭐 내부에서 정돈이 좀 될 거다. 재정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미 공수처에 있는 수사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회피했다고 아니요, 회피했는데 네. 그 2부장 자체도 또 그 공수처 2부장 자체도 실제로 그 이종호 변호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 수사관들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분들도 관련성이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종호 변호인에게 관련된 얘기를 다 이종호 관련된 얘기를 다 해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황당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서나 이런 것들은 예. 아마 참고인으로 들어갔던 네. 제보자도 변호사니까 예. 꼼꼼히 봤겠죠. 어차피 조서 조서. 형태로 남기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사관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예. 조서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보자라는 분한테 확인을 못했지만 네가 얘기한 대로 조서가 작성돼서 남았냐, 또 네가 제출한 증거가 온전히 좀 증거로 편철이 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19일 날 있을 네. 청문회 때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다 그러니까 더 받았는. 황당한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막히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면 이걸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러네요. 기소가 안 기소하려면. 되잖아요. 기소하려면. 그럼 기소하는 검찰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 대상자와 예. 기소 혐의와 예. 기소할 때 붙일 증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특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